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오디오북 신이의 이상한 옷장 김소정 더워. 엄마, 물! 신이가 손으로 요란스럽게 부채질을 하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땀에 푹 젖은 머리카락이 사과처럼 빨개진 얼굴에 착 달라붙었어요. 신이는 들어오자마자 겉옷을 벗어 옷장 안에 던졌어요. 바람이 차가워 엄마가 유치원에 갈 때 입혀보냈던 바람막이 점퍼예요. 뱀 허물 벗듯 나머지 외출복도 벗고 거실로 나갔어요. 옷장 문이 반쯤 열리고 바람막이 점퍼와 안에 입었던 하얀 나비옷, 청바지는 땀에 절어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거실로 나온 신이는 냉장고를 열어 시원한 주스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호랑이 티셔츠 빨았어? 내일 입을 수 있는 거지? 나 오늘 진짜 더웠어. 내일은 꼭 호랑이 티셔츠 입고 갈래. 정말 너무해. 엄마는 신이에게 한마디 했어요. 신이야, 그렇게 호랑이 티셔츠만 입으면 금방 낡아서 구멍 날 수도 있어. 다른 옷들도 골고루 입어야지. 옷장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옷들은 웅성대면서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신이는 정말 너무해. 바닥에 팽개쳐진 나비옷은 소매를 나풀거리며 눈물을 또르르 흘렸어요. 오랜만에 외출한 건데 온종일 지퍼 한번 열지 않아서 땀에 절개 만들고 신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궁금하고 신이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는데 나비옷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바람막이 점퍼도 나비옷의 하소연에 맞장구를 쳤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선선한 바람에 기분이 좋았는데 신이가 더운 낮에도 점퍼를 벗지 않는 거야. 땀이 안으로 차올라서 나비옷이랑 착 붙어버렸어. 정말 눅눅하고 찝찝했어. 움직여지지도 않고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 다음 날 아침, 신이는 깨끗한 호랑이 티셔츠를 입고 유치원에 갔어요. 온종일 옷장에서 지낼 다른 옷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신이의 뒷모습이 얄미웠어요. 신이는 멋진 호랑이 티셔츠를 입고 유치원에 가는 게 좋아요. 삼촌에게 선물 받은 이 옷은 호랑이 얼굴이 스팽글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쓱 쓸어내리면 노란색과 검은색으로 된 호랑이 줄무늬가 나타나면서 호랑이가 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반짝거려요. 또 아래에서 위로 쓱 쓸어 올리면 은색과 파란색의 신비한 백호랑이로 변신해요. 두 가지 색과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꼭 변신 로봇 같아요. 무엇보다도 든든한 삼촌이 함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태권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삼촌은 신이에게 천하무적 같은 존재거든요. 미국으로 간 삼촌을 대신하는 호랑이 티셔츠가 신이의 수호천사예요. 유치원에서 늘 대장 노릇하려는 찬영이도 삼촌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굴었거든요. 신이야, 네 옷에 구멍 났어. 맨날 같은 옷만 입더니. 너 티셔츠 이거 하나뿐이지? 신이는 옷이 하나뿐이래. 하나뿐이래.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찬영이가 신이를 놀렸어요. 뭐라고? 진짜야? 어디? 신이가 놀라서 구멍난 곳을 급히 찾아봤어요. 티셔츠의 앞쪽에 아주 작은 구멍이 나 있었어요. 멋진 변신 로봇 같은 호랑이 티셔츠에 구멍이 났다니. 더구나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놀리는 찬영이 때문에 신이는 더욱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놀리지 마. 너 우리 삼촌한테 혼난다. 신이는 자기 맘대로 되지 않으면 심술을 부리고 대장인 척하는 찬영이가 싫었어요. 하필이면 찬영이가 발견할 게 뭐라. 신이는 시무룩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엄마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서 신이의 인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어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찬영이가 신이를 놀렸어요. 그래서 신이가 속상했을 거예요. 신이 마음 잘 다독여 주세요. 유치원 선생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아, 네, 선생님. 신이에게 찬영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신이는 가방을 거실에 벗어던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구멍난 호랑이 티셔츠를 벗었어요. 속상한 마음을 달래듯 호랑이 티셔츠에 작은 구멍을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멍 속으로 신이의 몸이 슈슈슉 쏙 하고 빨려 들어가지 뭐예요? 여긴 어디야? 신이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버둥거렸어요. 어깨는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답답하고 무서운데 웅성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신이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두리번거렸어요. 어둠에 익숙해지자 조금씩 앞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입었던 나비 옷이랑 폼폼이 원피스, 접혀있던 멜빵 바지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긴 어디지? 내 옷장인가? 지금 옷이 말을 하는 건가? 신이는 믿을 수가 없어서 볼을 꼬집었어요. 아픈 볼을 어루만지며 정신을 차리니 옷장 안에 향긋한 빨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엄마 옷에서도 늘 맡던 냄새라 그런지 불안했던 마음이 한층 진정되었어요. 솜처럼 동글동글 귀여운 폼폼이가 달린 원피스가 풀이 죽은 채로 말했어요. 이렇게 옷이 많은데 신이는 왜 호랑이 티셔츠만 입는 거지? 난 여기 1년도 넘게 걸려 있었어. 그동안 신이가 자라서 이젠 몸에 맞지도 않을걸? 내가 옷가게에 처음 걸렸을 때 사람들이 서로 사가겠다고 줄을 섰었는데 컴컴한 옷장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니 환한 햇빛을 쐬고 싶어. 원피스는 옷장 틈새로 들어오는 빛에 귀여운 폼폼이를 내밀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처음 여기 오던 날 달콤하고 기분 좋은 솜사탕 냄새가 생생히 기억나. 신이 생일날이라 할머니가 나를 손수 골라주시고 솜사탕을 먹으러 간 날이었는데 신이한테 작아져서 곧 버려지는 거 아닐까? 옷장에만 걸려있다가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가는 건 너무 슬픈 일이야. 그러자 옆에 접혀있던 멜빵 바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너는 그래도 옷걸이에라도 걸려 있잖아. 신이 엄마가 특별한 날에는 너를 권하기도 하고. 나는 접힌 채로 언제까지 있어야 할까? 2년 동안 한 번도 펼쳐진 적이 없는 것 같아. 이젠 접힌 무릎 부분이 굳어버린 것 같아. 예전 기억을 떠올리며 멜빵 바지가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신이 오빠 현우가 입었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시원한 바깥 공기를 맞으면서 외출했던 것 같은데, 이젠 기대도 안 해. 멜빵 바지는 호랑이 티셔츠의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신이가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옷들의 불만으로 옷장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신이는 옷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옷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신이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호랑이 티셔츠도 할 말이 있었어요. 너희들 기분도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내 입장도 들어줘. 매일 외출하는 건 정말 힘들어. 온갖 먼지와 때는 다 묻지. 집에 들어와도 쉬기는커녕 바로 세탁기에서 물벼락을 맞아야 해. 2시간 가까이 두들겨 맞고 나면 호랑이 얼굴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나머지 옷들은 호랑이 티셔츠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빨랫줄에 널리는 날이면 정신 차릴 여유라도 있지만 매일 나를 찾는 신이 때문에 건조기로 바로 가는 날엔 아유, 뱅글뱅글 돌다 못해 뜨거운 바람까지 맞아서 마른 오징어처럼 된다니까. 호랑이 티셔츠는 하소연을 계속했어요. 난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케첩이라도 묻은 날이 쉬는 날인데 내일도 입겠다는 신이 목소리를 들으면 겁부터 나. 신이가 나만 입는 이유가 뭘까? 직접 물어볼 수 있다면 좋겠다. 호랑이 티셔츠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옷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던 신이는 헛기침을 했어요. 안녕? 얘들아, 나 신이야. 여기 있어. 옷들은 난리가 났어요. 정말 신이야? 폼폼이 원피스와 나비 옷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왜 옷장에 걸려 있어? 멜빵 바지도 놀라서 물었어요. 바람막이 점퍼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런데 신이야, 왜 호랑이 티셔츠만 입어? 옷들은 궁금한 걸 앞다투어 물어봤어요. 폼폼이 원피스도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아침마다 오늘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언제쯤 햇빛과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옷장 덕분에 우리가 편히 쉴 수 있지만 매일 안에만 있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 답답해. 나는 너무 오랫동안 접혀 있어서 이젠 무릎이 펴지지도 않아. 멜빵 바지가 무릎 부분을 통통 치면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신이는 옷들의 말에 대꾸하고 싶었지만 말할 틈을 찾지 못했어요. 옷들의 이야기는 쉴 틈 없이 계속되었어요. 이번엔 나비 옷이 이야기했어요. 맞아. 어쩌다 나가도 햇볕 한 번 쬐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도 있어. 우리는 널 기다리는데 기회조차 없는 건 너무 속상해.
어깨가 쳐져 있던 호랑이 티셔츠도 말을 이었어요. 신이야, 오늘 유치원에서 찬영이 때문에 속상했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버텨왔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세탁기와 건조기에 시달려서 그런지 구멍이 났더라고. 너랑 늘 함께 다니는 건 좋았는데 힘들었나 봐.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옷장에 들어와서 너희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정말 몰랐을 거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신이는 진심으로 옷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호랑이 티셔츠를 매일 입고 간 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천하무적 삼촌한테 받은 선물이라 그래. 이걸 입으면 삼촌과 함께 있는 것 같아서 힘이 나. 호랑이 티셔츠를 바라보며 신이는 말을 계속했어요. 유치원에서 찬영이랑 자주 말다툼을 하는데 그럴 땐 꼭 호랑이 티셔츠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그래서 자주 입는 거야.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는 네가 무조건 호랑이 티셔츠만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네가 입기만 하면 우리도 너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어. 나비옷이 말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멜빵 바지가 멜빵에 힘을 잔뜩 주고 말했어요. 신이야, 나도 너에게 힘을 보태고 싶어. 폼폼이 원피스도 말했어요. 나도 폼폼이의 통통 튀는 귀여움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어? 그럼 난 좀 쉬어도 될까? 호랑이 티셔츠가 기뻐서 크게 물었어요. 구멍 난 상처를 돌볼 시간이 필요하거든. 호랑이 티셔츠는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나비옷이 말했어요. 호랑이 티셔츠가 부러웠는데 정말 힘들었구나. 호랑이 티셔츠야, 지금까지 신이를 잘 지켜줘서 고마워. 신이는 옷들의 말에 힘이 불끈 솟아났어요. 그럼 난 내일 새로운 수호천사들과 만나는 거네? 앞으로 너희와 함께 다닌다고 생각하니 정말 신난다. 호랑이 티셔츠야, 구멍이 날 정도로 같이 다녀줘서 진짜 고마워. 신이가 호랑이 티셔츠를 꼭 끌어안으며 구멍을 다정스레 쓰다듬었어요. 그러자 블랙홀처럼 티셔츠의 구멍 속으로 신이의 몸이 쏙 빨려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거지? 방에 누워있는 신이를 안아주러 엄마가 다가왔어요. 신이야,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우선 손 씻고 간식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신이는 두리번거리다 구멍난 호랑이 티셔츠를 봤어요. 구멍은 금빛 테두리를 두른 것처럼 반짝거렸어요. 호랑이 티셔츠 구멍 났어. 내일은 다른 옷 입고 갈래. 신이 말해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럼 좋지. 호랑이 티셔츠는 빨아서 예쁘게 고쳐줄게. 다음 날, 신이는 일어나자마자 옷장 문을 열고 원피스의 폼폼이를 꾹꾹 누르며 아침 인사를 건넸어요. 폼폼이 원피스야. 오늘은 네가 나랑 같이 가줄래? 신이의 인사에 대꾸하듯이 원피스는
동글동글 폼포미를 한껏 부풀렸어요. 신이는 원피스를 입고 나머지 옷들을 위해 옷장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침 햇살은 옷장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상쾌한 바람은 옷들을 간지렸어요. 이 동화는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용인중앙도서관이 협력하여 제작한 작품입니다.